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토트넘의 공격보다 수비 쪽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이기는 스포츠고 캡틴 손흥민이 원톱 스트라이커가 되면서 공격 쪽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정작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오히려 공격보다 수비가 훨씬 안정되어 있다면서 꾸준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지난 팰리스전을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특히 수비적인 면은 이미 잘하고 있다, 수비는 아주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공격수들의 손발은 아직 잘 맞지 않지만 수비수들은 매우 잘하고 있다고 발언했었죠. 솔직히 팰리스전 막판에 나온 실점 장면도 분명 아유 선수의 손에 맞은 듯 보였지만 그 골과 상관없이 이미 승리했기 때문인지 경기 후 엔지 감독은 딱히 할 말이 없다면서 실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1일에 있었던 리버풀전에서 오심으로 크게 이득을 봤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소리를 높이기 애매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골만 아니었다면 토트넘은 리그 3경기 연속 무실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는 정말 아깝게 경기 막판에 클린시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클린시트 4회로 맨시티 에데르송, 아스날 라야, 뉴캐슬 포프와 이 부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허용한 실점은 6실점으로 이보다 적은 실점을 한 선수들은 출전 시간이 비카리오에 비해서 훨씬 적은데요. 5실점을 한 맨시티 에데르송은 지금까지 10라운드에서 1경기 제외 9경기 나왔고 10경기를 모두 소화한 골키퍼들 중에는 비카리오가 최소 실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버풀의 알리송이 그 다음으로 8실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핵심인 지표인데 실점 방어율이라는 지표에서 1.47로 비카리오가 리그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 글로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면 선방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대 득점값이라는 용어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 그 반대로 수비 쪽에서는 기대 실점값이라는 예상되는 실점을 나타낸 지표가 있는데요. 이 기대 실점과 실제 실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바로 실점 방어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즉 원래는 토트넘이 8.8골 정도를 실점해서 거의 9골을 먹었어야 했는데 비카리오가 이걸 6골 정도로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올여름 비카리오의 영입은 아주 꿀 영입이었다는 결론이 나오죠. 최초로 영입 목표라고 했던 라야 골키퍼도 이 지표가 1.44로 비카리오 다음으로 2등인데 이번 시즌 리그 출전이 6번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적료는 라야가 3천만 유로였고 비카리오가 2천만 유로로 더 쌌으니까 이건 무조건 비카리오의 승리입니다. 라야가 아니라 비카리오를 선택한 게 엔지 감독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최고의 선택을 한 거네요. 그리고 다이어가 사라진 센터백 라인도 매우 쾌적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로메로는 10경기 동안 경고가 단 2개로 지난 시즌 불쑥 튀어나왔던 위험한 태클은 아예 필요 없다는 듯 활약하고 있습니다. 직전 시즌에는 교체 포함 27경기 출전해서 옐로카드 9장, 레드카드 1장을 받아서 거의 3경기마다 한 번씩 경고를 받은 셈인데 이게 모두 거북이 같은 다이어 파트너라서 로메로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지금은 안정적인 반더벤과 함께 하다 보니 전혀 성급하게 위험한 태클을 할 필요가 없고 자신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는데 지난 팰리스전에서 나온 패스 기록입니다. 로메로는 이날 151개의 패스를 시도했는데 93% 성공률로 141개를 성공시키면서 패스 도사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 로메로의 패스맵을 보면 실패한 패스가 대부분 전방을 향한 롱패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패스는 원래 커트당할 확률이 높죠. 이 정도만 해도 이미 완전 엘리트 수준입니다. 지난 시즌 로메로는 경기당 평균 패스 개수는 고작 60.3개밖에 되지 않는 모습인데 올 시즌 평균 패스는 86.7개로 지난 시즌보다 43.7%나 패스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진짜 다이어가 로메로 억제기였다고 해도 절대로 과장이 아닌 수준이네요. 세리에 득점왕인 나폴리 오시멘은 최근 개인 인터뷰에서 로메로를 언급하면서 자신이 만난 가장 어려운 수비수라고 했는데 로메로는 내가 상대했던 수비수 중 가장 어려운 선수였다. 처음 상대했을 때 그의 스피드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리고 매우 격렬한 경합을 경험했다라면서 충격적이었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오시멘은 키가 185cm인데다가 속도도 빨라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스트라이커인데 그런 오시멘이 충격을 받을 정도면 로메로의 실력이 엄청나다는 뜻이죠. 새롭게 로메로의 파트너가 된 반더벤도 로메로에게 전혀 꿀리지 않는 활약이었는데요. 같은 날 패스를 97개 시도해서 96개 성공으로 성공률 99%로 거의
100%였습니다. 네. 실패한 패스 1개는 롱패스였는데 롱패스 10개 중에 9개를 성공시킨 걸 보면 뭐라고 하는 게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네. 로메로와 반더벤 2명이 성공한 패스 개수가 총 236개인데 이날 상대팀인 팰리스는 총 패스 시도가 219개고 성공은 147개로 토트넘의 센터백 2명보다 적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 토트넘 센터백 2명이 얼마나 든든한지 바로 느껴지시죠. 네. 그리고 반더벤은 경고가 올 시즌 1개로 옐로우 카드도 잘 받지 않는 타입입니다. 지난 시즌 볼프스부르크에서 33경기에 나와서 옐로우 카드를 5장밖에 안 받은 신사거든요. 최근 아스날의 레전드 감독인 벵거가 토트넘을 우승 후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때 반더벤에 대한 극찬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센터백은 원래 약점이었는데 내가 엄청나게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수비수인 반더벤을 영입했다라면서 반더벤의 실력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죠. 벵거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토트넘이 진정한 우승 후보 중 하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항상 내가 진짜로 느끼는 걸 말한다. 나는 진심으로 토트넘이 올 시즌 리그 우승을 다투는 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본다라면서 과장 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겁니다. 전에 영상을 통해서 현재 토트넘의 성적이 무패 우승 당시 아스날 성적보다 1점 높다는 흥미로운 기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스날을 이끌고 무패 우승을 이뤄냈던 감독이 다름 아닌 벵거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런 벵거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포지션 변경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죠.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손흥민이 보여주는 움직임이 매우 좋아 보인다라면서 스트라이커로 출전 중인 손흥민의 활약이 토트넘 호성적인 원동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옵타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페널티킥을 제외한 경기당 득점이 0.9골로 리그 6위인데 이건 혼란과 동률입니다. 하지만 기대 득점값은 0.48로 리그 13위인데 다시 말하면 올 시즌도 손흥민의 득점은 기대 득점값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손흥민의 마무리 능력이 치명적이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네요. 게다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숫자로 표현 안 되는 캡틴 손흥민의 놀라운 리더십입니다. 올 시즌 토트넘의 분위기는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거의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진 느낌인데요. 선수들끼리 매우 친해 보이고 단합도 잘 되어 팬들 역시 응원할 맛이 난다고 하고 있죠. 토트넘 커뮤니티인 스퍼스웹에서도 이런 손흥민의 리더십을 극찬하면서 동료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가 손흥민을 완벽한 주장으로 만든다. 소니 같은 리더가 있으면 라커룸에서의 겸손함과 유대감은 더욱 커질 것이다라면서 손흥민이 토트넘 분위기를 확 바꿔버린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1월 이적 시장 전까지 토트넘 최대의 적은 부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메로와 반더벤, 손흥민은 진짜 대체 불가라서 누구라도 다친다면 바로 긴급 상황이거든요. 언제나 부상 조심하고 안전 축구 하길 바랍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